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네이버에 있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 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올해 이상하게 뭐 다른 데 같으면은 벌써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 보수총액 신고하라고 날라올 텐데 날라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날라온 거 아닐까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연말정산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별도의 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세청의 그 건강보험료도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는 바로 연계하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일치한 경우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다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3월 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 제가 첨부 파일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올려놓은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직장가입자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가 개선됐다라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1항의 사용자는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유지하지만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24년 8월에 개정돼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전에는 보수총액 통보서로 연말정산을 처리했잖아요. 우리가 그 보수총액 그 신고서를 제출을 이렇게 해서 사람당 해서 냈죠. 그거를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보수총액 통보서로 연말정산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요거로 할 수도 있고 요거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계를 하는 대상은요. 일반 사업장 가입자 중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요렇게 간이지급 명세서로 할게 라는 거예요. 연계 대상이라고 해도 사업장에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신고 내용대로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간이지급 명세서를 그대로 하지만 요거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으로 할게 이런 내용이죠. 근데 신고 대상이 이렇게 아래에 해당되면 기존대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라는 이야기죠. 어떤 거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 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간이지급 명세서에는 6개월 근무한 거로 돼 있는데 건강보험에는 5개월로 근무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거나 아예 기재사항을 잘못 제출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귀속 연도에 납입, 고액 유예 또는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 금액이 상이 서로 다른 경우, 항목은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때문에 간이지급 명세서와 보수총액 통보서가 서로 다른 경우 있잖아요. 보수총액 통보서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 이거와 다른 경우에 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시 내라는 이야기네요. 이건 역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지금 우리가 간이지급 명세서가 나와서 크게 뭐 보수총액 통보서라는 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서로 상의하다 그러면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2024년 귀속 직장가입자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처리 요령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조금씩 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여러분 업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정은요, 만약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된다면 3월 10일까지 하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3월 13일 이후에 연계가 된다고 하네요. 17일에서 27일에 간이지급 명세서 연계 불가 및 미신고건에 대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안내할 거래요. 신고하세요. 당신들 안 맞아요. 이렇게 낼 거랍니다. 그리고 3월 28일 이후에는 산출 내역 발송하고 정산 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하고 4월 15일 날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일시납에 대한 거, 그리고 25년 4월 16일부터 5월 10일은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기간, 자동 이체 사업장은 납부 기한 2일 전까지, 5월 10일부터는 보험료 납부 기한,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 자료가 정산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요건 2024년 보수총액에 대한 거는 2025년 4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보수월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신고 잘 하시고요. 요것도 안 해가지고 또 누락되면은 또 여러분들 또 힘들어지죠. 제 친구가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친구랑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말정산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 반기라면 7월에서 12월분에 대해서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상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 30일 말일까지 모두 제출을 해주셨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해서 가산세가 붙는 거는 3개 붙고요.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에 제출했을 때 붙는 세액은 과세 표준액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이거 누락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저희 카페에 자주 들어오시고 저희는 매달 이렇게 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잊지 마시고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유튜브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